성장주가 가는 시기가 있고요. 가치주가 가는 시기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수가 박스권,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 박스권에 갇혔을 때는 2차전지, 바이오, 로봇, IT 플랫폼. 2차전지와 바이오는 한 일주일, 열흘 정도는 대체적 수단으로의 움직임을 판단해보게 될 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한 4년 만에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예민수의 경제토크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엔터 얘기를 오랜만에 하죠. BTS의 광화문 공연이 뭐 시장에 흐릅니다. 광화문에 직장 있으신 분 점심 먹었는데 네. 아마 뭐 금요일날 조기 퇴근해야 될 것 같다고 난리 났다고 그죠? 막 거기다 노숙하고 지금 막 그런다는 거잖아요. 근처 숙박업소가 풀 매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 이런 거잖아요. 네. 엔터주 흐름은요. 저는 이제 엔터주를 얘기하기 전에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면서 엔터주, 게임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성장주가 가는 시기가 있고요. 가치주가 가는 시기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장주는 지수가 박스권일 때 주로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탄력을 보여줍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7, 8, 9월장 지수가 정체되는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이었거든요. 이때 2차전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11월장에서도 거의 한 달 동안 박스권 내에 갇혀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이때도 로봇이나 바이오가 강했고요. 올해 2월에도 흔들림이 나올 때 로봇이 또 움직이는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보통은 지수가 박스권이 아니라 쭉쭉쭉 올라갈 때 그럴 때 성장주가 될 것 같은데 박스권일 때 성장주가 강했다. 그 로직이 뭘까요? 이건 심리적인 요인이고요. 네. 지수가 박스권,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 박스권에 갇혔을 때는 지수가 더 이상 안 빠진다는 전제가 되어집니다. 하락장에서 박스권은 추가 하락에 대한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수가 상승장에서 박스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데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어. 하방 경직화, 안전화 흐름에 심리적인 요인이 작동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투자 심리 측면에서 그래 주식 투자는 리스크 앤 테이크, 하이리스크 투자야라고 판단해서 비교적 성장 섹터가 아무래도 주가의 탄력과 주가의 흐름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박스 내에서의 움직임일 때는 성장주가 움직이는 경향들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고점을 돌파하고 추세적 상승을 보여줄 때는 고점 돌파식의 기술주 내에서 반도체가 먼저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지수가 상승할 때는 추세에서 가치주가 움직입니다. 이때는 마찬가지로 심리적으로 주식은 숫자가 나오는 기업에 대해서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박스에서는 성장주, 상승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가치주가 움직이는 형태가 최근까지 해서 이전에도 많이 나타났던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지금 박스에 갇혀 있죠. 시장이. 6,300포인트, 5,000포인트 이 내에서 이제 갇혀 있는 흐름의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당분간의 영역에서는 성장 섹터가 움직일 것이라는 전제로의 접근을 하는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충격파에서 다 빠졌지만 안정화가 되게 되면 성장주로의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성장주 내에서 우리가 이제 4개 섹터를 성장 섹터라고 하는데 2차전지, 바이오, 로봇, IT 플랫폼. IT 플랫폼은 네카오 플러스 게임 엔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섹터 흐름 내에서 움직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앞서도 우리가 이제 2차전지를 얘기하면 잠깐 얘기 드렸지만 그 액티브 ETF 관련해서 2차전지와 바이오는 여기에 대한 매물 영향에 의해서 당분간에 있어서 한 일주일 열흘 정도는 바로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쉽지 않는 형태이다라고 판단해 보게 될 때 대체적 수단으로의 움직임을 판단해 보게 될 때 네카오 플러스 게임 엔터 IT 플랫폼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현재 엔터주, 게임주에 대한 관심도로의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시세 흐름들 얘기를 먼저 하셨고 그럼 엔터주 얘기하겠습니다. 엔터주가 사실은 BTS의 공연에 대한 기대감, BTS 컴백에 대한 기대감으로 BTS가 한 차례 정도 오른 거 말고는 사실 전체적으로 그죠. 하이브도 그것 때문에 한번 올랐다가 좀 정체고 엔터주가 사실 되게 정체예요 지금 보면. 정체라기보다는 최근 주식시장에 상장된 모든 업종에서 가장 못 가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업종의 종목들은 그나마 지수와 연동돼서 일부 상승 흐름들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동안 안 갔다 LG전자까지도 최근 내에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엔터주는
하이브는 그나마 주가 수준 그렇죠. 측면에서 그나마 비교적 안정적 흐름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엔터들은 주가가 처참활동도로의 최근 주가 수준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흐름에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환경적 상황은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내용으로의 접근도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이슈적 측면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앞서 BTS 말씀해 주셨지만 4년 만에 재개발해서 이번에 그 완성체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3월 말에 이제 공연을 시작을 하고요. 광화문에서 해외 계속 이제 로켓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에서 엔터주로의 시세 흐름이 되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최근 내에서 아주 큰 물량은 아니겠으나 하이브에 대한 최근 두세 달 동안의 보유 비중 한도가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으로의 엔터주 관심도를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의 그 흐름상 큰 구조상 이제 엔터주를 봐도 될 타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적어도 이제 엔터주가 같이 막 으쌰으쌰 기대감, 실적 뭐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면 여전히 그러면 엔터주는 하이브로 제한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다른 뭐 YG, JYP, SM 이런 쪽이 좀 동반 상승해서 갈 수 있는 흐름들인지. 엔터 4사가 기본적으로 큰 맥락을 끌어가는 형태가 진행될 것 같고요. 이 외에 이제 플랫폼 기업들 내에서 디어유 같은 회사들은 네. 또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안정적인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관심도 가져볼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말씀하셨던 하이브가 가장 움직임이 21년도의 고점 그리고 최근에 42만 원 고점을 찍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진행되게 되면 전체적인 분위기의 업사이클링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이브의 주가 움직임이 가장 빠른 흐름으로 진행이 되어지지 않을까 4사 중에서는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이제 엔터주는 팬심에 의해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다른 것보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내 휴대폰에 칩이 뭐가 들어가지 사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룹들을 네. 따라서 갑니다. 김대중 대표님은 어느 걸그룹 좋아하시나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아이 공부 좀 하시라고요. 어느 걸그룹이 핫한지 몇 명인지. 네. 솔직히 말해서 네. 잘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팬심보다는 네. 그죠. 네, 그냥 하는 게 주식이고 관심이 주식밖에 없어, 그죠. 네. 기업 네. 가치 측면에서 주가 네. 흐름을 판단할 뿐이지 네. 현재 관심 있는 아이돌 그룹은 현재는 없습니다. 마음속에 하나 분양 한번 받아보시죠.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엔터주 전체적으로 기운들이 좀 들어올 수 있다. 근데 말씀하신 그 정도의 어떤 관심으로 올라가더라도 약간 이 역시 시장의 핵심 주도주가 되는 건 아닌 순환매 차원에서의 어떤 상승 정도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순환매 차원에서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심해지는 가운데서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 투자 측면에서의 접근도를 판단해 보게 되면 급등락이 심한 종목에 대한 투자로의 휘둘림보다는 안정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에서의 투자 관점으로 엔터주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땡땡그룹을 좋아해요. 뭐 이런 생각을 좀 이제 기대를 했는데, 네. 블랙핑크나 베이비몬스터나, 네.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네, 엔터주가 블랙핑크가 이제 이슈가 되면서 최근에 YG 엔터 주가가 좋은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전쟁 이슈가 아주 크게 작동을 했죠. 왜냐하면 블랙핑크도 그렇고 BTS도 그렇고 국내 공연보다는 해외 공연에 대한 가능성들을 크게 그렇죠. 두고 있거든요. 근데 전쟁이 이번에 발생을 하면서 해외 공연 스케줄의 조정이 있지 않을까 요 우려 때문에 최근 주가가 꽤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아주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해외 스케줄을 통해서 보더라도 일본이나 유럽과 미국 중심의 스케줄이 1차적으로 4, 5, 6월에 있기 때문에 전쟁 이슈와는 크게 연동해서 판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임주가 뭐 얘기는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게임주 아직 겨울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겨울을 지나고 네. 있다라고 판단해야 되겠죠. 근데 일부 종목들을 보게 되면 네. 게임주 내에서 방향성을 일부 전환한 종목들이 몇몇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한 4년, 5년 동안 게임주들이 계속 침체 국면에서의 흐름들로의 진행이거든요. 게임주도 참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죠? 네, 20년, 21년에 굉장히 네. 흥행했었죠. 예. 그런데 한 4년을 주가의 바닥을 기는 과정에서 최근에 펄어비스 주가를 보게 되면 한 4년 만에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4년 동안 하락과 횡보를 거치는 최대 구간을 돌파했거든요. 그리고 게임주의 최대 장점이라고 한다면 구조 조정이 완료됐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4, 5년 전에 직원들 또는 후배들에게 가장 가고 싶은 직장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게임 회사를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NC소프트. 네, 왜냐하면 급여 수준도 높고요. 넷마블, 굉장히 그 직원 복지가 좋았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현대차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과도한 투자로 인해서 게임 업체들이 이제 실적 부분에서 매출 부분에서 재무제표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게임 업체들 3년, 4년 동안에 계속된 구조조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부분 거의 종료가 되었고요. 성과를 통해서 보게 되면 대표적인 게임주라고 보시는 NC소프트를 보게 되면 매출은 뭐 흥행했을 때보다도 여전히 지금 추락해서 좋지 않습니다. 가장 핫했던 20년, 21년에 한 2조 5천억 정도 매출했었는데 지난해 한 1조 5천억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많이 줄었죠. 그런데 이익단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24년도에 당연히 적자였죠. 25년도에는 약간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금액은 그러니까 매출은 그대로인데 적자 한 1,000억, 2,000억에서 흑자 한 2, 300억으로 전환시켰거든요. 이전에 대비하면 굉장히 작은 수치이지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구조조정이 거의 마무리됐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 회사들이 과도하게 지출되었던 경비 차원에서의 비용들을 많이 축소해서 이제 안정화, 내실을 기하는 형태로 전환이 다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가 흐름에서의 방향 전환 시점을 판단해 보게 될 때는 턴어라운드 지점에서 구조조정 완료 시점을 우리가 판단해서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주 4년 5년 동안 침체 국면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줬지만 이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었고 이제 신작 출시와 흥행을 시키는 게임들이 출시가 되게 되면 주가는 여기에 날개를 달 가능성이 있다. 요 내용으로 판단하고요. 가장 빠르게 앞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말씀해 드렸지만 펄어비스가 신작을 이번에 출시하면서 주가의 전환이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후속 기업들의 주가도 우리가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죠. 아직까지는 바닥에서 주가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펄어비스가 1차고요. 그러면 NC소프트가 부분 회복 기세에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아직 저점을 찍어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안전하게 또는 비교적 투자 관점 측면에서 변동성이라든가 추가 하락이 제한적인 업종을 선정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게임 업종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NC소프트가 소위 뭐 리니지 가지고 꽤 오래 장수하면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죠? 굉장히 100만 원이 넘어갔었으니까요. 장수 상품으로 우리가 뭐 무슨 뭐 바카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리니지의 린저씨들이 사실은 그죠? 네. 굉장히 사랑해줬는데 그 NC소프트가 사실은 대응이 제가 볼 때 좀 약한 부분이 또 있었죠, 그죠? 약간 좀 그 승자의 그 기분에 취해서 그죠? 돈 잘 벌었고 그죠? 주가 100만 원 갖고 뭐 아성이 대단했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뭐 야구단도 만들고 그죠? 여러 했는데 그 다음에 린저씨들 그때 기억나. 이게 항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뭔가 딱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무슨 뭐 이런 게임에서의 무슨 그런 아이템 이런 거에 불만 이런 것 때문에 그 팬들이 린저씨들이 그때 막 데모하고 그렇죠. 트럭 가지고 뭐 엑시도프트 뭐 앞에 가서 시위하고 돌진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런 게 징후예요. 그랬을 때 딱 그거를 정말 감을 잡고 그죠? 네. 해야 되는데 뭔 소리래? 문 걸어 잠궈 뭐 이러면 사실 기업이 이제 소위 맛이 가는 거거든요, 그죠? 거기에 이제 가족 경영이라고 해서 네, 가족들이 그러니까요. 경영에 많이 참여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문제였는데 지금 다 도려냈습니다. 네, 도려냈고 그러니까.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게임이 아직은 진행 전인데 이 부분도 뭐 연구 개발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니까 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네. 주가의 회복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서 휴대폰에 뭘 보는지를 보면 알아요. 한동안 게임 잘 때는 여기저기서 다 게임 그죠. 그렇죠. 네. 우리도 옛날에 그 저기 그 뭐예요? 앵글리버드 이런 거 했잖아요. 앵글리버드 하셨죠? 네, 당연히. 했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고무줄 땡겨가지고 하고 뭐 그 우리 같은 아저씨들도 할 정도로 그죠. 근데 지금은 지하철에서 보면 쫙 보면 제가 보면 한 10명 봤다면 많은 분들이 뭐 뉴스 보고 있고 그죠. 쇼츠 보고요. 쇼츠 보고 영상 보고 게임하는 사람 막 네. 덜어 뭐 정말 한두 명 정도. 그것도 게임도 무슨 뭐 퍼즐 맞히기 뭐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 그렇죠. 네. 엊그저께 고스톱 게임하는 할아버지 한번 봤고 뭐 이런 겁니다. 네. 앞서서 저기 아이돌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네. 게임은 좋아합니다. 바둑을 항상 둡니다. 바둑 게임. 네, 지하철 탈 때 바둑 두고 네.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는 옛날에 그 바둑 두는 게임은 한 뭐죠? M 게임에서 M게임. 많이 하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게임 업체를 볼 때는 앞으로 어떤 그 포인트나 혹은 이벤트나 이런 거를 주목해 봐야 됩니까? 가장 큰 이벤트라면 한한령 해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슈가 이제 가장 주가 상승인데 음. 궁극으로 한한령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중국 게임 업체가 어느 정도 위상이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하고 경쟁 체제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위기적 측면에서 한한령 해제가 가장 큰 이슈로의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고요. 신작 출시가 올해 계속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신작의 흥행도도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안해야 되고 게임 시장은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해외 시장에서의 게임 어떤 그 뷰수, 클릭수, 이 동접자 수 이게 이제 가장 키 포인트가 될 것 같기 때문에 해외 신작 출시에 대한 영향도 이 부분들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고 평가를 받으려면 글로벌 플레이어가 돼야 되는 네. 거잖아요. 반도체 한국에만 팔아가지고 뭐 삼성전자 저렇게 됐겠어요? 현대차 그렇죠. 국내에만 팔면 답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방산 국내에 팔아야 우리 정부에게 몇 개 더 팔겠어요? 라면 마찬가지죠. 지금 얘기한 모든 섹터, 화장품 이게 글로벌리 K자가 붙으면서 그죠? 네. 뻗어나갔던 거잖아요. 게임도 그런 측면에서 국내 투자자들의 한계가 있다. 중국에서의 흥행이 막혔다. 그죠? 네. 그래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슈팅 게임 이런 게 글로벌리고 인도에서 뭐 엄청나게 그죠? 인도 같은 데 장악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그 글로벌 게임 업체에서의 자리매김, 세계적으로 히트하는 게임 이런 게 좀 나와야 될 텐데. 네. 게임 개발자 회의 이건 뭡니까? 지금 게임 개발자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이 기존에는 게임 출시를 위한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G스타 뭐 이런 거. 네네. 그런데 이번 개발자회는 게임 개발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을 서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행사이고요. 국내 행사하는 거죠? 아니 해외에서 합니다. 해외에서요? 미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행사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올해의 게임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AI와 접목된 메타버스 얘기들도 더러 나오고 있고요.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기존의 그 데이터 센터의 환경 부분, 이제 빠른 데이터 흐름을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구현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AI 데이터 센터가 확장되면서 기존에 불가능했던 게임 영역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게임 환경에 대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도 진화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메타버스 오랜만에 듣습니다. 참 세상을 완전히 다 바꿀 것처럼 무슨 뭐 그런 VR, AR, 기기, 게임 뭐 모든 것이 이 가상의 세계잖아요. 네. 이제 메타버스 얘기 나왔는데 그리고 뭐 모든 업체들이 여기에 이제 다 그죠. 우리도 해야지. 니네 안 하냐? 저기도 해. 지금 마치 AI 같이 그죠. 그런 광풍이 그러면서 메타버스 NFT 얘기 겁나게 했었는데 게임주가 다시 가기 위한 네. 모멘텀은 메타버스가 한 번 더 이슈가 되어질 때 게임주가 갈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메타버스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던 것은 트래픽 때문에 그랬거든요. 데이터 센터 이걸 원활하게 진행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가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구현하지 못했던 메타버스 환경이 이제는 다시 시장에서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고 있고 여기에 게임주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도 우리 연동해서 판단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게임주 이야기까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